오늘의 부클은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돌발 변수에 관한 내용이니 미래를 예측하는 천리안의 모습을 가져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목, 퇴근길 인문학 수업. 저자, 백상경제연구원. 출판, 한빛비즈. 기획 리딩, 송진호. 미래에는 어떤 돌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어떤 돌발 변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시에 무너뜨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대비도 없이 다른 문제에 대응하느라 바쁜 상황에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 가령 장기적인 경제 불황 중에 갑자기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에 대처할 지원을 빨리 동원하지 못해 훨씬 피해가 커진다. 정부와 국민사회의 신뢰마저 부족하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일어날 수 있는 돌발 변수들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미래 돌발 변수는 여럿이겠지만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원전사고, 갑작스러운 남북통일, 디지털 복합재난 이렇게 세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동아시아 원전사고.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전사고가 날 확률이 10만 년에 한 번꼴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에너지위원회는 일본에 있는 원전 50기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대형 사고가 날 확률이 10년에 한 번꼴이라고 발표했다. 10만 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50년까지 한 번 이상 큰 원전 사고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되는 원전 3기 중 1기는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110기를 보유해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에는 기존 시설과 새로 건설하는 시설을 포함해 모두 원전 56기가 해안에 배치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와 가까운 중국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산둥반도 끝 스다오안에 위치한 원전은 인천에서 고작 330km 떨어져 있다. 이 원전이 폭발하면 서울로 방사능 물질이 날아오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한반도 기온이 지금처럼 상승하면 특히 여름철에 고기압으로 대기 정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유입될 경우 유독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고 긴 시간 한반도 상공에 메우게 된다. 암, 백혈병, 기타 방사능이 원인인 질환으로 많게는 수만 명의 목숨을 잃을 것이고 한반도 서해안의 넓은 지역에는 장기간 사람이 살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물과 농산물이 오염되니 생수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경제활동 중단으로 개인과 국가가 모두 타격을 입는다. 해외로 도피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국가가 정해준 임시 주거지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사태를 수습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이 자기 생존만을 위해 행동하면서 사회는 법도 도덕도 없는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갑작스러운 남북통일. 어떤 이유로든 남북통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면 갑작스러운 통일은 분명 북한 체계의 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통일 이후 그 수습과 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부담을 한국이 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 주민에게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치안과 행정 서비스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북한 지역의 불안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때 한국 경제가 불황이거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하다면 북한의 위기가 한국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반대로 통일 초기의 혼란을 잘 수습하고 북한 경제를 안정화한다면 통일 한국은 큰 기회를 얻게 된다. 은둔의 나라였던 북한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높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잘 보존된 북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세계적 휴양지를 개발한다면 많은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몽골의 태양광, 중국의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북한을 경유해 한국과 일본으로 송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에너지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북한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킨 발사체 기술을 활용해 통일 한국의 우주개발 기술을 진일보시키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우주 관광 사업 등 우주 관련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미래에는 독자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한편 이질적인 남북한 사이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혼란도 예상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체제의 이래에 살아왔다. 통일 이후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면 크고 작은 문화적 갈등이 일어날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에도 영향을 주어 양상이 매우 복잡해진다. 즉, 서로에게 동족으로 연대감을 느끼는 남북한 주민이 있는 반면에 상대를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주민도 있어서 남남 갈등이나 북북 갈등까지 이어진다. 이런 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킬 위험 요인이지만 위험을 잘 관리한다면 남북한 문화 교류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디지털 복합 재난. 디지털 사회에서는 시스템 일부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순식간에 광범위한 영역에 미친다. 앞으로 디지털 연결은 더 늘어나고 확대될 것이다. 이 상황에선 어떤 이유로든 네트워크 접속과 통신이 중단되면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대형 복합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가스, 전기, 수도, 교통, 통신 등을 관장하는 미래의 스마트 도시에서 누군가 시스템을 해킹하여 마비시키면 어떻게 될까? 공중으로 오가며 승객을 나누는 자율주행 플레잉 택시가 하늘에서 추락하고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서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멈춰버린다. 자율주행 구급차나 소방차도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명령을 받지 못해 출동을 할 수 없다. 생필품이 무인 공장에서 생산되고 무인 마트에서 판매되는데 그 시스템이 멈추니 생필품이 부족해져서 사재기가 일어난다. 도시의 공기정화 장치와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호흡기 질환 또는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한다. 주민 편의를 위해 연결을 강화한 시스템은 위기에 극히 취약할 수 있고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다. 미래를 읽는 시민의 눈이 필요하다. 돌발 변수에 대처한다는 것은 그 일이 실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비할 지원을 따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때 자원은 물적 자원일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일 수도 있다. 예산을 들여야 하는 급한 일이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별도의 자원을 비축해 두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만에 하나 돌발 변수가 발생할 때 생기는 피해를 고려하면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돌발 변수에 우선 대비할지, 대비할 자원을 어느 정도나 준비할지 등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미래를 예측해보았다. 어떤 독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래, 흥미로운 상상이네.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미래를 연구하고 예측하는 일은 국회나 정부가 할 일이지 개인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닐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인과 상관없는 미래는 없다. 일단 미래의 흐름을 알아야 국회와 정부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다. 또 국회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수용할 수도 있다. 미래를 이해하는 시민의 눈이 국회와 정부의 역량만큼 중요한 이유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대의 역할과 우리의 자세, 미래 성공을 위한 신하인의 노력입니다. 감사합니다.